안녕하세요. 듣는 감동 사연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면접장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 20년 전 죽은 손자와 똑같은 얼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산하종합병원 인턴 최종 면접일이었죠.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였죠. 면접 대기실에 들어섰을 때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29살 의대를 졸업했지만 저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아니, 가난 그 이상이었죠. 절박했습니다. 어머니는 심장병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석 달 안에 돌아가신다고 했죠. 수술비는 1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이 면접이 절실했습니다. 합격하면 월급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저 말고도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명문대 출신들이었죠. 경쟁률이 20대 1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고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신사였죠. 의료재단 이사라는 명찰을 달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연히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그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굳어지셨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리실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죠. 이지훈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습니다. 강지훈. 강지훈이. 그분이 중얼거리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죠. 제 이름은 이지훈인데 왜 강지훈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황급히 면접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대기실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죠. 다른 지원자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면접도 보기 전에 탈락하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였죠.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괜찮지 않았죠. 당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어머니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 절박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합격해야 했죠. 면접은 이상하게 진행됐습니다. 면접관 4분이 저를 계속 쳐다보셨습니다. 마치 신기한 동물을 보듯이 말이죠. 특히 아까 그 노신사 이사님은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질문도 이상했죠.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 어디서 자랐나? 외할머니 말고 다른 가족은? 의사로서의 역량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신상에 대한 질문들이었죠.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지만 말이죠.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40년 동안 반찬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죠. 제 어머니는 22살에 저를 낳고 혼자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외할머니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를 키워주셨죠. 그런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훈아, 잘 들어라.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할머니? 제가 물었죠. 그냥 약속해라.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외할머니는 그 말을 돌아가실 때까지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그 노신사의 반응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저를 보고 그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이틀 후였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죠. 전화를 받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훈 선생님,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였죠. 기쁨보다 의아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면접을 봤는데 합격이라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지만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제가 소리쳤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동네 슈퍼 아저씨가 물어보셨습니다. 지훈아, 어제 정장 입은 사람이 너에 대해 물어보던데? 네. 누가요? 잘 모르겠어. 명함도 안 주고 그냥 몇 가지 물어보고 갔어. 제 과거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야, 지훈아. 너 무슨 일 있어? 왜? 누가 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던데. 제 주변을 누군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말이죠. 의대 교수님들께도 전화가 갔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저에 대해 뭘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의 경고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그 노신사가 저를 보고 놀란 이유는 뭘까요? 강지훈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제 주변을 조사하는 겁니까?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제가 모르는 어떤 진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제 과거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숨기고 계시는 겁니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죠. 어디선가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20년 전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날 이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죽은 손자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죠. 이지훈이라는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지훈이었습니다. 제 손자 지훈이와 똑같은 얼굴이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20년 전 9살이었던 지훈이가 자랐다면 저렇게 생겼을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68평생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원장을 지냈죠. 수만 명의 환자와 의료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지훈이라는 지원자, 모든 것을 조사해. 무엇을 조사할까요? 전부 다. 태어난 곳, 자란 환경, 가족관계, 모든 것.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말고 해. 빨리. 저는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죠. 200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 합선이 원인이었죠. 소아병동 환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손자 강지훈이었습니다. 당시 9살이었죠.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는 의료원장실에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죠. 소아병동이라는 보고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훈이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죠. 소방관들이 아이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지훈이.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나중에 확인된 시신 중 한 구가 지훈이었습니다. 연기에 질식해서 숨진 거였죠. 제 품에 안겼을 때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그 말을 들은 게 그 전날이었습니다. 더는 들을 수 없었죠. 며느리 박수진도 그날 사라졌습니다. 화재 당시 병원에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흔적이 없었죠. 실종 처리됐습니다. 아들 강태현은 미쳐버릴 것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를 찾아야 합니다. 아들을 잃고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그는 절규했죠. 하지만 수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었다면 시신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 흔적도 없는 겁니까? 도망간 걸까요? 아들을 잃고 도망갈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기암이었죠.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힘없는 목소리였죠.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뭔데요? 지훈이. 지훈이가 둘이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일란성 쌍둥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당신은 몰랐지만 수진이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쌍둥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허락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난한 며느리가 쌍둥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집안의 자손이 가난하게 자랄 순 없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광기가 서려 있었죠. 그래서 한 명을 빼앗았어요. 지훈이를. 나머지 한 명은 수진이한테 맡겼어요. 하지만 조건을 걸었죠.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아들 태연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소리쳤죠. 며느리한테서 아이를 빼앗다니. 당신이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까?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집안의 체면을.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도망간 겁니까? 화재 때 수진이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지훈이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어요. 뭐라고요? 쌍둥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려고. 하지만 화재가 났고 아내의 목소리가 끊겼죠. 지훈이가 죽었고 수진이는 살아남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진이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쌍둥이를 지키려고 사라진 거였죠. 우리한테서 또 빼앗길까봐 말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숨을 거뒀죠. 저는 그 이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의 만행을 막지 못한 제 책임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했죠. 손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또 다른 손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수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름도 바꿨을 겁니다. 흔적을 지웠을 거였죠. 저는 포기했습니다.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면접장에 나타난 겁니까? 이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사흘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사님, 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지훈, 2005년 3월 15일생입니다. 지훈이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박수진, 외할머니 이순자와 함께 자랐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맞았죠. 현재 어머니 박수진은 심장병 말기로 국립의료원에 입원 중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수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지훈의 생년월일이 시우 도련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시우는 제 또 다른 손자였습니다. 태연의 둘째 아들이죠.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현재 29살로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죠. 아니, 잠깐만요. 시우의 생년월일도 2005년 3월 15일이었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연은 알고 있었던 겁니까?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태연도 아내한테 속았을 겁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이 같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죠.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지훈의 DNA를 채취하세요. 시우와 비교해야 합니다. 어떻게 채취할까요? 면접 때 사용한 컵이나 서류에서 지문을 채취하세요.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죠. 봉투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개봉했습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확인됨.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이지훈은 제 손자였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또 다른 손자였죠. 강지훈의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 있는 시우와도 쌍둥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우는 태연이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다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시우에 대해 다시 조사하세요. 출생 기록을 정밀하게 확인하세요. 이틀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우는 태연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입양하였죠. 2005년에 입양한 겁니다. 화재 사고 직후였습니다. 태연은 지훈이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죠. 그래서 같은 나이의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하지만 왜 하필 같은 생년월일의 아이를 입양했습니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설마 태연도 쌍둥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지훈은 제 진짜 손자였습니다. 박수진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진짜 쌍둥이 형제가 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시우가 입양하라면 진짜 쌍둥이 형제는 누구입니까? 화재 때 죽은 지훈이가 한 명이고요. 이지훈이 또 한 명입니다. 그럼 쌍둥이가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쌍둥이가 아니라 새쌍둥이였던 겁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조사가 필요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지훈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죠. 그리고 수진이도 만나야 했습니다. 20년 만에 며느리를 다시 만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야 했죠.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고요. 가족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인턴 시작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병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죠. 이지훈 선생님, 인턴 시작 전에 이사님께서 면담을 원하십니다. 면담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면담을 하자는 겁니까? 혹시 합격을 취소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 주변 조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환자들로 붐볐죠. 접수 창구에서 면담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이사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10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로비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청년이었죠.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 눈앞에 또 다른 제가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키도 같았습니다. 얼굴도 똑같았습니다. 머리 스타일, 걸음걸이, 심지어 손모양까지 같았죠.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울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봤습니다. 걸음을 멈췄죠.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쌍둥이야? 너무 똑같은데? 대박, 진짜 신기하다.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랐죠.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이게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죠. 잠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마저 저와 똑같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야 할 사람은 저였죠.
이지훈입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강시우입니다. 강시우라고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두 분.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민수 이사였죠. 면접 때 봤던 그 노신사였습니다. 이사장실로 올라갑시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요. 우리는 이끌려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저는 강시우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강시우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10층에 도착했습니다. 이사장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강민수 이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앉으세요, 두 분.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앉으니 더 신기했죠. 완벽한 대칭이었습니다. 강민수 이사는 우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20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를 다시 만나기까지 20년이 걸렸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물었죠. 너희는 형제다. 강민수 이사가 말했습니다. 형제라고요? 강시우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강태연의 아들입니다. 입양된 거 아닙니까? 강민수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2005년에 우리 집에 입양됐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강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입니다. 아니야. 강민수 이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DNA 검사를 했어. 너는 강태연의 친아들이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시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제라고요? 저와 저 사람이 형제라는 겁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지훈입니다. 어머니는 박수진이고요. 맞아. 강민수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진은 내 며느리였어. 며느리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너는 내 손자야, 지훈아. 강민수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형제의 이름이 지훈이었어. 형제요? 너희는 쌍둥이야.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쌍둥이라고요? 저와 강시우가요? 20년 전 내 어머니 박수진은 쌍둥이를 낳았어. 강민수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이, 아니, 내 아내가 한 명을 빼앗았지. 그 아이의 이름이 강지훈이었어.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나머지 한 명을 데리고 도망쳤어. 그게 바로 너야, 지훈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쌍둥이였다고요? 그리고 한 명이 빼앗겼다고요? 그럼 저희 형제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죽었어. 강민수 이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0년 전 병원 화재 사고로. 지훈이는 죽었어. 화재 사고요? 그래. 그날 내 어머니가 지훈이를 데리러 왔었어. 쌍둥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려고 했지. 하지만 화재가 났고. 강민수 이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죽었고 내 어머니는 너를 데리고 사라졌어. 우리한테서 너마저 빼앗길까봐 말이야.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죽었다고요? 어머니가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저는요? 강시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너는. 강민수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 태연이 지훈이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어. 그래서 같은 나이에 아이를 입양한 거야. 그게 너야, 시우야. 강시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모르겠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쌍둥이였다고요? 한 명은 죽었고요. 그리고 제 앞에 앉은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하지만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강시우 씨와 저는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건 강민수 이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 DNA 검사 결과 너희 둘은 일란성 쌍둥이 수준으로 유전자가 일치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강시우가 말했습니다. 입양아와 진짜 손자가 어떻게 유전자가 같을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뭔가 잘못된 게 있어. 강민수 이사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따로 있을 거야.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야. 그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 둘은 연결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저는 강시우를 봤습니다. 강시우도 저를 봤죠.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사람이었죠. 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만나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아실 겁니다. 그래. 강민수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진을 만나자. 지금 당장.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강시우를 다시 봤습니다. 형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강시우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국립의료원으로 향하면서 말이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말입니다. 인턴 시작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병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죠. 이지훈 선생님, 인턴 시작 전에 이사님께서 면담을 원하십니다. 면담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면담을 하자는 겁니까? 혹시 합격을 취소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 주변 조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환자들로 붐볐죠. 접수 창구에서 면담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이사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10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로비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청년이었죠.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 눈앞에 또 다른 제가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키도 같았습니다. 얼굴도 똑같았습니다. 머리 스타일, 걸음걸이, 심지어 손모양까지 같았죠.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울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봤습니다. 걸음을 멈췄죠.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쌍둥이야? 너무 똑같은데? 대박, 진짜 신기하다.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랐죠.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이게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죠. 잠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마저 저와 똑같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야 할 사람은 저였죠. 이지훈입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강시우입니다. 강시우라고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두 분.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민수 이사였죠. 면접 때 봤던 그 노신사였습니다. 이사장실로 올라갑시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요. 우리는 이끌려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저는 강시우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강시우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10층에 도착했습니다. 이사장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강민수 이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앉으세요, 두 분.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앉으니 더 신기했죠. 완벽한 대칭이었습니다. 강민수 이사는 우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20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를 다시 만나기까지 20년이 걸렸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물었죠. 너희는 형제다. 강민수 이사가 말했습니다. 형제라고요? 강시우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강태연의 아들입니다. 입양된 거 아닙니까? 강민수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2005년에 우리 집에 입양됐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강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입니다. 아니야. 강민수 이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DNA 검사를 했어. 너는 강태연의 친아들이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시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제라고요? 저와 저 사람이 형제라는 겁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지훈입니다. 어머니는 박수진이고요. 맞아. 강민수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진은 내 며느리였어. 며느리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너는 내 손자야, 지훈아. 강민수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형제의 이름이 지훈이었어. 형제요? 너희는 쌍둥이야.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쌍둥이라고요? 저와 강시우가요? 20년 전 내 어머니 박수진은 쌍둥이를 낳았어. 강민수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이, 아니, 내 아내가 한 명을 빼앗았지. 그 아이의 이름이 강지훈이었어.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나머지 한 명을 데리고 도망쳤어. 그게 바로 너야, 지훈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쌍둥이였다고요? 그리고 한 명이 빼앗겼다고요? 그럼 저희 형제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죽었어. 강민수 이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0년 전 병원 화재 사고로. 지훈이는 죽었어. 화재 사고요? 그래. 그날 내 어머니가 지훈이를 데리러 왔었어. 쌍둥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려고 했지. 하지만 화재가 났고. 강민수 이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죽었고 내 어머니는 너를 데리고 사라졌어. 우리한테서 너마저 빼앗길까봐 말이야.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죽었다고요? 어머니가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저는요? 강시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너는. 강민수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 태연이 지훈이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어. 그래서 같은 나이에 아이를 입양한 거야. 그게 너야, 시우야. 강시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모르겠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쌍둥이였다고요? 한 명은 죽었고요. 그리고 제 앞에 앉은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하지만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강시우 씨와 저는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건. 강민수 이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 DNA 검사 결과 너희 둘은 일란성 쌍둥이 수준으로 유전자가 일치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강시우가 말했습니다. 입양아와 진짜 손자가 어떻게 유전자가 같을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뭔가 잘못된 게 있어. 강민수 이사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따로 있을 거야.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야. 그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 둘은 연결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저는 강시우를 봤습니다. 강시우도 저를 봤죠.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사람이었죠.
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만나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아실 겁니다. 그래. 강민수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진을 만나자. 지금 당장.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강시우를 다시 봤습니다. 형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강시우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국립의료원으로 향하면서 말이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말입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태연아, 지금 당장 국립의료원으로 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로 설명할 수 없어. 빨리 와. 저는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국립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병실 번호를 찾아갔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수진이었죠. 수진아.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수진은 저를 봤습니다. 눈을 돌렸죠. 보기 싫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현.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저는 방 한편에 서 있는 두 청년을 봤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청년이었죠. 한 명은 제 아들 시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누구입니까? 앉아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요. 새 쌍둥이였다고요? 제가 새 아들의 아버지였다고요? 어머니가 두 아들을 빼앗았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훈이 하나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하셨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너한테도. 시우는 입양아가 아니야. 뭐라고요? 저는 시우를 봤습니다. 시우가 입양아가 아니라고요? 그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는 내 친아들이야. 수진이가 낳은 새 쌍둥이 중 한 명이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뭘 한 겁니까? 제 아들을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까? 어머니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습니까? 내 어머니는 집안의 체면만 생각하셨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난한 며느리가 새 쌍둥이를 키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지. 그래서 두 명을 빼앗으셨어. 하나는 지훈이라는 이름을 주고 키웠고, 다른 하나는 내가 입양했다고 속이고 시우라고 이름 지었지.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제가 다가갔습니다. 저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쌍둥이라고만 하셨어. 한 명은 키우고 한 명은 당신이 데리고 갔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새 쌍둥이였어요. 시어머니가 두 명을 빼앗았고요. 저는 남은 한 명을 지키려고 도망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말했으면 제가 지켜줬을 텐데. 지켜줬다고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당신은 시어머니 말씀 한 번 거역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아이를 지키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약했습니다. 어머니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죠. 미안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했어.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시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입양아가 아니었군요. 시우야. 저는 시우를 봤습니다. 20년 동안 제 아들로 키운 아이였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진짜 아들처럼요. 아니, 진짜 아들이었던 겁니다. 미안하다, 시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몰랐어. 내가 친아들인 줄 몰랐어. 하지만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어. 시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아빠. 아빠가 저를 사랑해 주신 거. 다른 청년도 다가왔습니다.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아들이었죠. 저는 이지훈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훈아. 제가 그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2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 잘못이 아닙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빠도 속으셨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었죠. 20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셋이었다면 화재 때 죽은 아이는 누구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름 지은 지훈이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세 아이 중 시어머니가 키우겠다고 데려간 아이요. 그 아이가 화재로 죽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아들이었죠. 미안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연아.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자. 남은 아들들을 지키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수진을 받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해? 1억입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출받을 겁니다.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 안 됩니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지훈아. 저는 특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단 손자라는 이유로 합격했다면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턴 합격을 포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놀랐습니다. 다시 공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블라인드로요. 제 실력으로 합격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훈을 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제대로 된 아들을 뒀구나 싶었죠.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수술비는 내가 낼게. 그건 아버지의 의무니까. 형. 시우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비로 모아둔 돈이 있어요. 1억 정도 됩니다. 그걸 어머니 수술비로 쓰세요. 시우야. 지훈이 놀랐습니다. 내 유학은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다시 가면 되죠. 시우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시우는 수진을 봤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어머니인데 곁에 있고 싶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우야. 어머니. 시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합니다. 2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들 노릇하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봤습니다.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수진이 잘 키운 아들이었죠. 그리고 제가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잘 키워줘서.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죠. 내일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아버님. 수진이 처음으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너무 늦었지만.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요. 그리고 앞으로의 20년에 대해서요.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죠.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을 같았습니다. 저는 두 아들과 나란히 섰습니다. 똑같이 생긴 제 아들들이었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네, 아빠. 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웃음이었죠.
수술은 다음 날 아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병실을 지켰습니다. 시우도 함께였죠. 우리는 처음으로 형제로서 함께 있었습니다. 형. 시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신기해요. 형이 있다는 게. 저도 신기했습니다. 평생 외동아들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나도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생긴 기분이 어떤지 이제 알겠어. 시우가 웃었습니다. 형, 수술 잘 될까요? 잘 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이었죠. 성공률이 높다고는 하지만요.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지훈아, 시우야. 네, 엄마. 저희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고맙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엄마가 저희를 지켜주셨잖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훈이를. 형제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엄마 잘못이 아닙니다. 시우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강태현이 들어오셨죠. 할아버지 강민수도 함께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내일 수술 잘 될 거야. 최고의 의료진을 모셨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럼 말하지 마.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살아야 해.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할아버지도 다가오셨습니다. 며느리, 시아버님, 미안하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가 당신한테 한 짓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소. 이제 됐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아이들이 만났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된 밤이었죠. 20년 만에 온전한 가족이 모였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가왔죠. 간호사들이 어머니를 이송 침대로 옮겼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지훈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시우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꼭 돌아오세요. 그럼 시우야. 어머니가 시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함께 있어야지.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죠.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저희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우와 나란히 앉았죠.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형, 괜찮을까요? 시우가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은 보통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4시간째였죠. 아직 반도 안 지났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7시간이 지났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조조해 하셨습니다. 심장 이식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8시간째였습니다.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뛰어나왔죠. 혈액이 더 필요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출혈이라니요? 위험한 겁니까? 형. 시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형. 하지만 시우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주세요. 엄마, 제발요. 9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오셨죠.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얼굴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집도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성공했습니다. 집도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집도이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중간에 예상치 못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혈관 봉합 부위에서 출혈이 생겼죠. 하지만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이식된 심장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가 집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집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강인하셨습니다. 살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셨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아주신 겁니다. 언제 면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로 이송 중입니다. 집도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안정이 되면 면회 가능합니다. 2시간 정도 후에 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우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죠. 긴장이 풀렸는지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저도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어머니를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우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으신 거였죠.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곧 깨어나실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계신 온기였죠. 시우도 반대편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엄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시우도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하셨죠. 하지만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저와 시우의 손을 꼭 쥐셨죠.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아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어머니. 시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우셨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었죠.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 같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도전하겠다고요. 실력으로 인턴에 합격하겠다고요.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시우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눈빛으로 교감했죠. 형제였습니다. 20년 늦게 만났지만요. 이제부터 함께 갈 겁니다. 어머니는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였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지훈아, 시우야. 어머니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엄마. 저희는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할 일 해. 하지만 엄마. 괜찮다니까. 어머니는 우리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살았어. 너희 덕분에 살았어. 이제 너희가 꿈을 이뤄야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도전하기로요. 블라인드 채용으로 말이죠.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시우야, 나 다시 지원할 거야. 정말요, 형? 응, 이번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 실력으로 합격하고 싶어. 시우가 웃었습니다. 형답네요. 함께 준비해요. 함께.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우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의학 서적을 가져왔죠. 형, 이 부분 같이 공부해요. 우리는 어머니 병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형제가 나란히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요. 어머니도 신기해하셨죠. 너희 둘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꿈 같아. 20년 동안 꿈꿨던 광경이야. 쌍둥이가 함께 있는 모습.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재활이 빨랐죠.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한 달은 걸리는데요. 이분은 2주일 만에 걸으시네요. 어머니는 강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빨리 나으시려 애쓰셨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블라인드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형, 지원하세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당당하게 지원하자.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름만 있었죠. 이지훈이라는 이름만요. 강씨 집안 손자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수하게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겁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면접 날짜가 잡혔죠. 형, 긴장돼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조금.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떳떳해. 이번엔 제대로 된 거니까. 면접 당일이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갔죠. 다른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우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시우와 밤새워 공부했으니까요. 이지훈 지원자님. 제 차례가 왔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갔죠. 면접관 세 분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었으니까요. 가족은 심사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면접관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공부 과정을요. 제 의사로서의 꿈을요.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진심을요. 왜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제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의사요. 가족의 절박함을 아는 의사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훈 지원자님.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습니다. 제 실력으로 합격한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요. 당당하게 말이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합격했어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정말이야, 지훈아? 네. 이번엔 제대로 합격했어요. 제 실력으로요.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시우도 축하해줬습니다. 형, 축하해요. 고마워, 시우야.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형 실력이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지훈아, 합격 축하한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정말 내 실력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심사에도 참여하지 않았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만든 기회야. 내가 쟁취한 거지. 아버지도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자랑스럽다, 지훈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달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새로운 집이었죠. 할아버지가 준비하신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살자.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시우, 그리고 저였습니다. 20년 만에 모인 가족이었죠. 건배합시다. 할아버지가 잔을 드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을 위해. 건배. 우리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었죠. 맛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먹고 싶었던 며느리 음식이야.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시아버님. 고맙소, 며느리. 아버지도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수진아, 정말 맛있어. 옛날 맛 그대로야. 시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시우야. 어머니가 시우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주셨습니다. 20년 동안 못 먹였으니 이제부터 많이 해줄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2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찾았습니다. 가족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가족으로요. 사진 찍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진 앞에 섰죠.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요. 사진 속에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보여드려야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다고. 카메라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시우였죠.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20년 만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예쁘게 나왔다. 할아버지가 사진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요.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로 다시 만난 가족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비였죠. 모든 것을 씻어내는 비 같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요. 20년의 슬픔을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요. 저는 시우를 봤습니다. 똑같이 생긴 동생이었죠. 20년 늦게 만났지만요. 이제 평생 함께할 형제였습니다. 시우야. 네, 형.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당연하죠, 형. 시우가 웃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린 가족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죠. 그리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웃으십니다. 매일 아침 저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죠. 지훈아, 시우야, 일어나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인턴 첫 출근일이었죠. 시우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지냈죠. 진짜 형제처럼요. 아니, 진짜 형제였습니다. 형, 떨려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돼. 함께 하니까요. 우리는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나란히 섰죠. 똑같이 생긴 얼굴이 두 개 보였습니다.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형, 우리 정말 똑같네요. 그러게. 제가 웃었습니다. 환자들이 헷갈려 하겠어. 이름표를 크게 달아야겠어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아침이 차려져 있었죠.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 첫 출근이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가 대답했습니다. 긴장되겠구나. 조금요. 괜찮아. 너희는 잘할 거야. 아버지가 격려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아버지는 많이 변하셨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셨죠. 이제는 진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아버지요. 많이 먹어라. 어머니가 밥을 더 퍼주셨습니다. 오늘은 힘들 거야. 네, 엄마. 어머니를 보니 감사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죽을 뻔하셨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건강하게 저희를 챙기시죠. 기적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시우도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들.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늘 잘하고 와.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흰 가운을 꺼냈습니다. 인턴 가운이었죠.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지훈 인턴. 시우도 가운을 입었습니다. 강시우 인턴. 우리는 나란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쌍둥이였죠. 아니, 새 쌍둥이 중 둘이었습니다. 한 명은 20년 전에 떠났지만요. 형. 시우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형도 보고 있을까요? 하늘에서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그럴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분명 보고 있을 거야.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배웅하셨죠. 조심히 다녀와라. 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산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이었죠. 20년 전 화재가 있었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지어진 병원이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현대적인 병원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붐볐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었죠. 저기 봐, 쌍둥이다. 누군가 저희를 가리켰습니다. 진짜 똑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는 익숙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그런 반응을 받았으니까요. 인턴실로 갔습니다. 다른 인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빤히 쳐다봤죠. 쌍둥이세요? 한 인턴이 물었습니다. 네. 시우가 대답했습니다. 신기하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수간호사가 들어오셨죠. 인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1년간 함께 일하게 됩니다.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내과 병동으로 배정받았습니다. 담당 전문의 선생님을 따라갔죠. 여기가 너희가 맡을 병동이야.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환자 차트를 꼼꼼히 읽어. 실수하지 마. 네, 선생님. 첫 환자방에 들어갔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누워 계셨죠. 폐렴 환자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선생님이 인사하셨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저희를 보셨습니다. 어머, 쌍둥이네. 네, 할머니. 저희가 대답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똑같이 생겼네. 회진이 끝났습니다. 점심시간이었죠.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형, 여기 앉아요. 시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식사했습니다. 어때, 시우야? 제가 물었습니다. 첫날 느낌은? 좋아요. 시우가 대답했습니다. 형하고 함께여서 더 좋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동생과 함께라서 든든했죠.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지훈아, 시우야. 할아버지. 저희는 일어났습니다. 첫날 어떠냐? 좋습니다. 저희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구나.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일하니.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하단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가 우리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너희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말이야.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손자 둘이 함께 의사가 되다니요. 기적이었습니다.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거라. 네, 할아버지. 저희가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첫날이 끝났죠.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형, 집에 가요. 그래. 병원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형, 1년 전 생각나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오늘. 어머니가 수술 받으신 날이었죠. 그래. 우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봤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까봐. 하지만 이겨냈죠. 시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이겨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20년의 아픔을요. 상실과 슬픔을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요. 시우야. 네, 형. 우리 약속하자. 무슨 약속이요? 훌륭한 의사가 되자. 제가 말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의사요. 가족을 지키는 의사요. 우리 어머니를 살려준 것처럼요.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 약속할게요. 함께 하자. 네, 함께요. 우리는 주먹을 맞댔습니다. 형제의 약속이었죠. 평생의 약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구나. 네, 엄마. 첫날 어땠어? 좋았어요. 저희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니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시우, 그리고 저였습니다. 오늘 지훈이와 시우가 첫 출근했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하거라. 네.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죠. 1년 전만 해도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죠. 식사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봤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많구나. 조금요. 뭘 생각하니? 돌아가신 형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형제요.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훈이 형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아들. 우리는 함께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어디선가 지훈이 형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을요. 행복한 우리 가족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우도 일어났죠. 형, 오늘도 열심히 해요. 그래. 우리는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의사가 서 있었죠. 아니, 새 쌍둥이 중 둘이었습니다. 한 명은 하늘에 있지만요. 셋이 함께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을 겁니다. 비록 한 명은 이룰 수 없었지만요. 저희가 대신 이루는 겁니다. 세 형제의 꿈을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죠. 1년 전 봄비가 내렸습니다. 과거를 씻어내는 비였죠. 그리고 올해는 봄 햇살이었습니다. 미래를 비추는 햇살이었습니다. 형, 저기 봐요. 시우가 벚꽃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꽃이 만개했죠.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네. 우리는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 같았죠. 우리를 응원하는 축복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 가요. 그래.
우리는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걸었죠. 똑같은 흰 가운을 입고요. 똑같은 꿈을 가지고요. 20년 만에 만난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생 함께할 형제였죠. 의사로서요. 가족으로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로서 말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고요. 다시 만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라고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시간이라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형제의 진짜 이야기가요. 함께 살려나갈 환자들의 이야기가요. 함께 만들어갈 가족의 이야기가요.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완전한 가족으로요. 20년 만에 찾은 완전한 행복으로 말이죠.